일본이 사계절 내내 자랑하던 그 천혜의 자연 알고 보니 일본인들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게 된 결정적 이유 믿기십니까? 일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려한 벚꽃이 만개에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봄, 숨막히게 습한 공기 위로 타들어가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름, 붉기 붉은 단풍이 불처럼 타오르다 잿빛으로 쓰러지는 가을, 그리고 설국을 연상케 하는 새하얀 겨울 풍경이 순서대로 장식하는 완벽한 사계절이라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계절을 자산처럼 떠받들던 일본이 요즘 들어서는 그 사계절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혀를 깨물 듯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 어쩐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스스로 우린 사계절이 뚜렷해서 참 좋다라고 외치던 그 자부심이 정작 당사자들의 생활 속에서는 왜 계절마다 재난 급 문제를 떠안아야 하나라는 울분으로 뒤바뀌었다니, 과연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말할 때 사실 세계 곳곳의 중위도 지역 사람들은 속으로 낄낄 웃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지구과학 시간을 조금만 떠올려도 태양 고도가 계절마다 달라져 일사량이 변하고 그 결과로 기온이 오르내리며 사계절이 생긴다는 원리는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도 중국도 미국 대부분의 지역도 심지어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다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일부에서는 사계절이 일본만의 전매 특허라는 식으로 의스돼 왔으니 외국인 관점에서는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지금 와서 계절이 뚜렷해서 너무 괴롭다라는 정반대의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깜짝 놀랄 만큼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여름은 그야말로 벌레의 대축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 방 안에 가만히 누워 휴식을 취하려는데 귀를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모기 합창이 이어지고 부엌 싱크대 옆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성인 손바닥만 한 바퀴벌레가 천연덕스럽게 더듬이를 흔들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국에선 보기조차 힘든 그 크기의 해충이 일상적으로 출몰한다니 청결을 자부하는 일본인들도 결국 여름이면 벌레랑 동거하는 삶을 당연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목욕을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되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 위생관념이 철저한 일본이 왜 해충으로 몸살을 앓느냐는 질문이죠. 그 근본 원인은 쉽게 지나치기 힘든 두 가지 기후, 그리고 인프라로 압축됩니다. 일본 열도의 해양성 기후는 국민들이 흘리는 땀보다도 더 자주 비를 뿌리고 습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찬 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눌러두죠. 높은 습도와 온기는 곤충에게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기후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후 하수도와 목조 건물이라는 인프라적 유산입니다. 1920년대에 도입된 일본의 하수 시스템은 긴 세월 동안 개보수를 미뤄온 탓에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오수가 지표면으로 스며들고 그 오염된 땅에서 벌레가 알을 틉니다. 하수도관 하나를 교체하자니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자체들은 침묵과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동시에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명분 아래 목조 가옥을 남겨둔 채 살아가는 일본인들, 알다시피 나무라는 소재는 천년고찰이 아니고서야 습기를 머금기 쉽고 내부에 벌레가 둥지를 틀어도 속수무책입니다. 다다미방 바닥 틈으로 습기가 차오르면 단이라 불리는 작은 진드 기류까지 가세의 여름. 밤마다 가려움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은 과연 평화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 일본 가옥에서는 곰팡이가 연애를 벌입니다. 난방을 위해 에어컨 히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는 따뜻해지지만 습도는 떨어지지 않기에 유리창과 목조 벽면 곳곳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 물방울이 마르기도 전 곰팡이 포자가 번개처럼 퍼지죠. 겨울 내내 지방 공기가 눅눅한 채 10도 안팎에 머물다 보니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혈관이 급격히 확장 수축하며 히트쇼크 위험까지 커집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겨울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는 일본인이 1만 7천 명을 웃돈다는데 그 원인 중 상당수가 집이 너무 춥고 습하다는 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옆나라 한국은 어떤가? 라는 비교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겨울에 벌레가 사라지고 곰팡이도 없다는데 도대체 비결이 뭐냐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성 기후 영향으로 여름엔 덥고 습해도 겨울이면 북서풍과 함께 한파가 몰아치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니 해충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고 남은 벌레들도 혹독한 추위에 성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건물들은 빠른 경제 성장기와 함께 최신 단열 기술을 대거 도입해 벽체 내부에 두툼한 단열재를 채우고 두 겹 혹은 세 겹의 시스템 창호를 기본으로 설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겨울 실내 온도는 보일러만 돌려도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습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곰팡이가 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당연히 히트쇼크 위험도 크게 줄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정책,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진행하는 습관, 그리고 비교적 젊은 도시 인프라의 덕분에 하수 악취와 해충 번식 요인도 함께 줄어듭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한 일본인들이 한국은 진심으로 살기 편하다고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 눈에는 우리도 벌레 싫어, 곰팡이 걱정되라고 불만을 터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동남아 어느 곳이든 가서 한여름밤 손바닥만 한 바퀴벌레나 손등 위에 내려앉은 검은 모기의 천공을 경험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쾌적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른 주먹만 한 바퀴벌레를 보면 대한민국을 절대 못 떠난다라는 외국인 커뮤니티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근본적 개선에 쉽사리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정체로 인한 재정 압박, 복잡한 도시 구조, 그리고 전통이 사라진다는 문화적 반발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하수관을 교체하려면 한 도시를 통째로 파헤쳐야 하는데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세금 인상을 동시에 감당할 생각이 없고 지자체도 중앙정부도 결단을 못 내리죠. 목조 건물을 헐고 콘크리트 아파트나 철골 주택으로 바꾸려 해도 우리 집은 100년을 버텨온 가보라는 정서적 애착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결국 일본 사회는 사계절의 낭만 대신 사계절의 고통을 마주하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퀴벌레, 모기, 곰팡이와 사투를 벌이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반면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인프라를 최신식으로 갈아엎는데 과감히 투자했고 긴 겨울 한파와 무서운 여름 장마를 견디려다 보니 건축 기술도 자연스럽게 고도화되었습니다. 여름이면 집안에 에어컨 24시간 풀가동인데도 곰팡이가 피지 않고 겨울이면 보일러만 살짝 돌려도 반팔 차림으로 TV 본다라는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 일본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지고 있죠. 그러니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국으로 유학 가거나 취업하면 안 그래도 적은 생활비로 벌레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난방비 걱정도 덜한 채 살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연이 준 조건은 두 나라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인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제도가 생활의 쾌적함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건 자연 그 자체로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불청객으로 돌변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직면한 벌레 곰팡이 위기는 단순히 습해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관습과 낡은 설비를 개선하지 못한 채 문화적 자부심에만 기대어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혹독한 겨울 추위와 불규칙한 여름 호우를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시스템을 도입했고 시민들도 깨끗함과 효율을 생활 신조처럼 실천해온 덕분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은 자랑이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일 양국은 같은 중이도 비슷한 기후 속에서도 전혀 상반된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올여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느 한밤중 호텔 복도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와 조우할 각오, 그겁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은 미리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사랑하는 전통과 자연을 지켜내려면 이제야말로 과감한 도시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교훈 삼아야겠지요. 지금까지 사계절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본 일본의 불편한 진실과 한반도가 만들어낸 숨은 경쟁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사실은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한다는 점, 오늘 이야기로 실감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 곳곳의 이면을 파헤치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